예, 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한 2년 전 기억하시던가요?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서 전세 시장에 굉장히 좀 안정을 줬다 이런 보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벌써 2년 사이클이 돌아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가 만 2년이 도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전세를 들어왔다가 2020년도에 이제 여름에 만기가 됐는데 이때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 이 혜택을 보신 분들이 2년 만기가 이제 곧 도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세값 때문에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늘 다뤄보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전월세 불안한데 해법 못 찾는 정부 곧 대책 발표한다지만 임대차 3법에 막혀 전전긍긍 무주택자 전월세 지원 강화해야 3개월세 서울 매물 16% 감소.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라는 얘기죠. 전세 물건은 16% 감소. 7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전후 당분간 전세값 더 오를 듯. 이런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는 7월 31일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면 세입자들이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임대차법 존폐 논의가 시작도 안 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6,448건으로 3개월 전에 비해서 3개월 전이 약 31,585건이었는데 이에 대비해서 한 16.3% 정도 감소했고요. 월세 매물 역시 19,710건에서 15,723건으로 약 20% 물건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14.5%, 약 15% 정도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이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반면에 매물 같은 경우에 14.8%, 약 15% 정도가 매물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매물이 늘면은 매매 가격은 조금 떨어지겠죠. 자, 근데 전세, 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매매 물건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부동산 이제 그 대선 공약에 나왔던 여러 가지 완화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 풀어지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풀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어떤 퇴로를 좀 열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세금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너무 과중이 돼서 안 팔고 못 팔고 집을 안 내놨던 분들이 이제 그 퇴로를 좀 열어주니까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는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혹시 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 정도 아시나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은행 마진을 더해서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6%를 넘어섰거든요. 이제 7%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살 때 대출 많이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이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우리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당분간 전세를 다시 더 가자. 이렇게 이제 좀 발걸음을 돌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매물은 많이 늘어났는데 소화는 되지 않고 전세나 월세 물건 같은 경우는 줄어든 반면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약간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가격은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전세 가격 지수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80.4에서 2022년 5월, 정확하게 이제 만 2년에서 한 달 부족한데 22년 5월 같은 경우는 100.4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 아파트 가격 지수가 100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전세 물건과 사는 사람이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고 80% 내려왔을 때는 전세 수요보다는 물건이 좀 이제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부에서 이 전세값 올라가는 거를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가 지금 생긴 상태에서 이제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세요.
5% 이상 못 올린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 같은 경우,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일반 집주인들도 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세 상한제 때문에 5% 이상을 못 올려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혜택은 지금 이제 많이 줄어서 거의 무의미해진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는 또 없어졌죠. 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 사업자를 많이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세 물건은 시장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어요. 왜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기간만큼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계속해서 전세를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혜택 줄여버렸죠. 그 다음에 4년짜리 아예 없애버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양이 점점 좀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 똑같은데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임대사업자를 안 내면서 세금 혜택도 못 받는 일반인들이 똑같이 5%밖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또 어긋납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임대차 3법에 가로막혀서 전세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또 활성화하자니 예전에 또 혜택을 많이 줬다가 다시 줄였는데 다시 또 활성화하자니 이것도 좀 문제고요. 또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음 달 7월 말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2년을 사셨던 분들 만기가 이제 다음 달 여름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전에 5억이 있다가 5%만 올린다 그러면은 2,500만 원만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겠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여름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5억 2,500이 있던 지금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아무리 못해도 6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2년 만기가 된 이제 그 전에 2년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살았던 이 집 주인은 세입자가 산다고 한들 최소 7,500 정도는 올리겠죠. 그러면 6억이 넘어가는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놔도 더 이상 또 받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2년짜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그 입법 시행이 되면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2년 후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제 현실이 다음 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 달 여름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가을 같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이사 수요가 있고 전세 수요가 좀 많은 계절인데 가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한 번에 묶였던 이 전세 가격이 제발 폭발하지 말고 만만한 상승세로 가야 되는데 이 전세나 월세 찾는 분들 물건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들은 그동안 못 올렸던 이 웅크려져 있던 이 전세값은 시세대로 다 받으려고 하고 이 이해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 시장이 한 번은 좀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여당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원내대책회를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과 임대차 3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여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야당과 어떻게든 요 임대차 3법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존폐 문제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풀어서 뭐 부동산 시장을 좀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을 정책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는 더 큰 어떻게 말하면은 부작용이죠.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서 전세가 좀 안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던 집주인들이 사업자 반납하고 또는 자동 이제 말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세 시장이
한 달 뒤면은 다가온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2년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지 매매 시장도 안정화가 되는데, 지금은 전세 시장은 조금 올라가고 매매 시장은 조금 이제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전세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매매 시장은 자연적으로 따라온 현상인 건데,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수십 년간 학습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뭐 물론 이제 대출 금리도 좀 높다고는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무주택자 내지는 신혼부부자, 그다음에 뭐 이제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집값이 가장 싼 시점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집 마련 한 채는 빨리 할수록 낫다. 이게 항상 제 일관된 이 소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주인이라 그러면 전세를 2년 전에 사실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법 때문에 눌려 있었잖아요. 이 눌려 있었던 거가 이제 그냥 한 번에 빵 터지는 거죠. 따라서 뭐 양심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집주인이든지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시세대로는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웬만한 24평대나 25평대, 그다음에 30평대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올 여름 이후에 최소 억대 이상의 어떤 자금은 대출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전에 못 올렸던 전세 금액, 이번에는 아마 몽땅 올려받을 그런 어떤 그 다짐을 미리서부터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지금 뭐 국회 통과까지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이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이제 관대한 편이니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지금 부분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이번에 올 여름과 가을 사이에 전세값이 아마 폭등하는, 한 번에 많이 올라간 이런 상황을 거친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계약갱신 청구권 정도, 그 다음에 전세 상한에 지금 5% 돼 있지만은 이 상한을 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일부 수정, 최소한 일부 수정, 뭐 전면 폐지가 좋겠지만은 일부 수정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제라든지 세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